인천에서 비행기로 8시간을 가면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여행지 하와이에 도착합니다. 지상 낙원이라고도 불리는 이 섬은 미국 본토에서 3,862km 떨어져 지구상에서 인간이 거주하는 가장 고립된 섬입니다. 총 8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하와이에서 가장 큰 섬은 빅 아일랜드라 불리는 하와이 섬인데 다른 7개를 모두 합친 것보다 2배나 거대합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섬 한 장소에서 한글이 빼곡하게 쓰인 비석이 등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메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7년 전 1886년 7월 벽 안의 외국인 한 명이 재물포항을 통해 조선으로 입국합니다. 그의 이름은 호모 헐버트. 지난 영상에서 우리 선조들의 영어 실력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 헐버트는 고종이 영어를 전문적으로 교육할 목적으로 설립한 유경공원의 초대 영어 교사입니다. 한반도 역사상 한국을 가장 사랑했던 외국인이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기도 하죠. 그가 우리에게 남긴 선물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외국인이면서 한국어에 깊이 파고든 그는 띄어쓰기를 최초로 도입시켰고 독립운동과 서재필을 통해 최초의 한글 신문, 독립신문을 창간한 이도 헐버트이며 전 세계에 한국어가 영어보다 우수하다는 논문을 발표한 것도 헐버트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최초의 한글 교과서이자 한국 역사상 최초의 교과서 3인필지를 쓴 것도 헐버트입니다. 3인필지는 선비와 백성 모두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라는 의미로 세계지리, 제도, 천체를 자세히 기록한 161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교과서입니다. 헐버트가 직접 썼음에도 한자의 도움 없이 순수 한국어로 쓰였는데 이 어마어마한 작업을 조선 땅을 밟은 지 4년도 되지 않은 헐버트가 쓴 겁니다. 그는 양반과 서민,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면서 그가 미국에서 배운 모든 지식을 3인필지에 담았는데 이러한 내용은 조선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냐면 이 책을 보고 바깥 세상을 알게 됐고 이 책을 읽고 하와이 등 해외로 이민을 떠난 조선인들이 생겨났으니까요. 혹시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용어는 그리스어 디아와 스페로를 어원으로 하는데 고대 그리스인들이 지중해 연안의 식민지를 건설한 후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자국민을 타 영토로 이주시킨 역사에서 유래했습니다. 현대로 접어들어 이 단어는 유대인이나 팔레스타인인처럼 모국으로부터 강제로 떠나 타국에 거주하는 민족을 일컫는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유대인이나 팔레스타인만큼 아픈 디아스포라가 한국에도 있습니다. 20세기 초반 쫓겨나다시피 외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인 그리고 그 후손들인데요. 이들은 분명 더 좋은 삶을 위해 자발적으로 이민 간 재외동포와 구분되어야 하며 우리가 더 따뜻하게 포옹해줘야 할 사람들입니다. 조국 때문에 차별과 고통으로 점철된 한을 품고 살아야 하니까요. 청나라와의 전쟁 그리고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노골적으로 조선을 집어삼킬 야욕을 드러내던 시기 우리 조상들에게 이민을 떠올리게 만든 것은 1901년 함경도를 덮친 대기근입니다. 부정부패로 타락해버린 우리 정치인들은 조선인들의 고난을 지탱할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지 못했고 결국 백성들이 스스로 살 길을 찾아 이억만리 타지로 떠날 결심을 했죠. 그중 하와이는 가장 매력적인 장소였습니다. 무역선과 포경선의 기항지에 불과했던 하와이에서 사탕수수가 생산되기 시작하자 농장주들은 전 세계 모든 노동력을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주민 노동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사탕수수 농장주들은 19세기 중반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시작했는데 1852년 중국인 293명을 시작으로 최대 5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들이 사탕수수 농사를 책임졌었죠. 그러다 미국의 현중정서가 확산되자 1882년 중국인 이민금지법이 통과됐고 이 자리를 일본인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1890년대부터 하와이로 건너가기 시작한 일본인 노동자는 8만 명을 기점으로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장주의 부당한 처우를 견디지 못한 노동자들이 다른 직종으로 옮겨갔으니까요. 다급해진 것은 농장주였습니다. 급히 일본인을 대체할 노동력 수급이 필요했던 이들이 눈을 돌린 것은 다름 아닌 조선. 당시 조선에서 활동 중이던 미국인 선교사 호러스 뉴턴 알렌이 중심에 섰습니다. 1884년 의료 선교사로 조선에 온 그는 고종 황제의 신임을 받아 점차 조선의 정치에 관여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조선을 집어삼키려는 일본의 계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일본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오랜 고민 끝에 조선인들을 하와이로 보내면 좋겠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렇게 1902년 고종은 이민원을 설립하게 되죠. 이민자를 모집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조상의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은 불효였고 나고 자란 조국을 떠날 결심을 내린다는 것만큼 어려운 결심은 없으니까요. 상황이 여의치 않자 알렌은 인천 감리교회의 존슨 목사를 통해 이민자를 모집했는데 그래서 하와이 초기 이민은 교회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1902년 12월 22일 121명의 조선인 제1진이 인천 제물포항에서 상선 갤리코를 타고 하와이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일본 나가사키에서 내려 신체검사를 받았고 신체검사를 통과한 102명이 1월 13일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했는데요. 이들이 바로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시작입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매년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기념하고 있는데 이는 1903년 1월 13일 최초의 한국인들이 미국 땅을 밟은 것을 기념하고자 제정됐습니다. 1903년 제1진을 시작으로 1905년 8월 8일 몽골리아호 제56진까지 총 7,291명의 한국인들이 하와이로 떠나 사탕수수 농장으로 갔습니다. 1905년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전체 노동자가 48,229명이었는데 그중 약 10%가 한국인 노동자였죠. 노동은 고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탕수수의 경우 특히 물을 많이 먹는 식물이기 때문에 관계시설을 설치해야 했고 높은 고랑을 필요로 했고 비료도 흠뻑 줘야 했습니다. 약 1200평당 1톤의 비료를 뿌려야 했는데 기계의 힘이 아닌 순수 노동자의 허리로 그 넓은 밭을 살포했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차별. 백인 감독들은 한국인 노동자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것에 익숙했는데 노동자들의 목에 방고를 달았습니다. 방고란 번호의 일본식 발음으로 모든 노동자들은 이 알루미늄 번호표로 이름을 대신했습니다. 농장 관리인들은 말을 타고 가죽 채찍을 들고 다니며 늘 그들을 감시했는데 조금이라도 허술해 보이는 노동자는 등 뒤로 가죽을 꼬아 단단하게 만든 채찍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뜨겁고 습한 하와이 땡볕 아래서 한국인들은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짐승처럼 일하면서 하루 30분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잠깐의 쉴 틈도 없었습니다. 보통 인간을 두고 적응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한국인 노동자들은 짐승 대접을 받으면서도 어느 정도 현지 생활에 적응해 나가자 조국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루 1달러도 되지 않는 임금을 십시일반 모아 조국의 독립운동에 보탰습니다. 경남 출신의 이주대 씨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의 변호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피땀 흘려 번 돈의 대부분을 지원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2019년 창원대학교는 하와이로 조사단을 파견해 이민자 묘비를 찾고 그들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빅아일랜드 등에서 총 155기의 묘비를 찾아 157명의 이민자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버려지듯 매장된 그들의 묘비에는 고향, 종교, 직업, 나이, 가족사항 등이 적혀 있었는데 그 묘비들에는 공통적으로 대한인, 조선인 등 빼앗긴 조국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역만리 타국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는 않았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들의 독립운동 흔적도 등장했습니다. 일례로 1910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후 투옥된 안중근 의사의 소식은 하와이까지 전해졌습니다. 이에 하와이 여러 섬에 살고 있던 이민자들은 지원금을 모으기 시작했죠. 1911년 8월 호놀룰루의 신한국보사는 주필 홍중표가 쓴 총 25페이지짜리 단행본 대동리인 안중근전이라는 책자를 펴냈습니다. 이 책에는 안중근의 생애, 의거, 재판 경위를 포함해 그를 돕기 위해 대대적인 모금운동을 벌인 하와이 이민자들의 활동상을 담았습니다. 위 책에 따르면 1909년 12월부터 약 4개월간 한인동포 1600명이 안중근 구제의연금을 기탁해 블라디보스토크로 송금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최소 25센트부터 최대 10달러에 이르기까지 성금을 모았는데 총 모금액 2,965달러 중 경비 제외 1,700달러가 블라디보스토크 공동회에 송금됐습니다. 하와이 전체 한인의 35%가 독립자금을 댄 겁니다. 하루 종일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피땀 흘려 번 돈을 모아 독립운동을 지원한 그들에게 금액이 적다며 조국이 싫어 떠난 배신자라며 비난할 수 있을까요? 하와이 한인들은 10년 뒤 3.1운동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1919년 3월 1일 3.1 만세 독립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하와이에서도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4월 2일 첫 운동을 시작으로 6월 15일에는 1,800명의 이민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어떻게 조국을 도울 것인가를 논의했습니다. 당시 대한부인 구제회라는 여성 독립운동단체는 대한독립선언서 3,000장을 인쇄한 후 이를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판매로 얻은 수익금 2,000달러 중 1,500달러는 만세운동 사상자를 위해 나머지 500달러는 300달러를 더해 독립군에 직접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인간 이하 취급을 받으며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이름 없는 독립운동가들은 사망 후 대부분 하와이에 묻혔습니다. 그들을 기억하기 위해 묘비가 조성됐지만 상당수의 묘비는 그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 비석을 쓸 돈도 없어 콘크리트로 만든 관뚜껑에 쓴 묘비명을 보면 불편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이들의 묘비를 찾아내거나 한국으로 봉환할 수는 없더라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찾아 제대로 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표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